안녕하세요, 코인뉴 김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대복만 보면 손이 먼저 가고 분석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거래에 뛰어들고, 자, 막상 이제 손실이 나면 대체 왜 그랬는지 이제 스스로도 이해 못했던 경험. 자, 투자 꿈나무 시절엔 이런 실수들이 다 밑거름이 되는 경험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투자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고 하거나 심심풀이가 아니라 이제 투자 초보자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습관 꼭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직접 겪고 또 많은 투자자들을 보면서 이건 반드시 버려야 한다, 자, 라고 느꼈던 핵심 원칙들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것만 바로잡아도, 자, 여러분들 계좌의 흐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도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절제하고 교정해가면서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조급한 진입 안 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컴퓨터를 켜면서 거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자, 아마 많이 계실 건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무런 분석 없이 차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보고 흥분해서 거래에 진입했는데 그럴 때마다 꼭 물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이 물리는 게 거래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저녁 시간에 컴퓨터를 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침이나 점심, 낮 시간에 이제 직장인분들 컴퓨터를 켜실 텐데 그때 대부분은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은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보면서 눈이 현혹돼 가지고 잘못 진입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1시간 봉인데 사실 1분 봉, 5분 봉으로 보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 이제 볼린저 배트 닫고 내려오고 볼린저 배트 닫고 올라오고 이런 거 보시면서 현혹돼 가지고 잘못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장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거래나 조급한 거래를 하지 말자는 거는 거래하지 않아야 될 시간대에 조급한 마음으로 진입해서 손실을 누적시키지 말자는 뜻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거래할 시간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세가 제대로 발생하는 변동폭이 큰 2시간 정도의 구간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해외 선물 자체가 이제 딱 이때쯤 오르잖아요. 이때쯤 이제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해외 선물 미장이 열리는데, 자, 이때도 코인장은 사실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장 시작하고요. 대부분 이제 코인 거래는 미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하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거래가 높은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보시면은 거래가 굉장히 큰 변동폭이 큰 2시간 정도의 구간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 변동폭이 이제 많은 시간대에 매매하라, 자, 이런 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진입하면 수수료 같은 것도 이제 금방 커버가 되고 변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럴 때 이제 거래를 해야 짧은 시간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일찍 거래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인 거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버려야 할 습관은 원칙 없는 거래입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거래를 하고 싶은데 나만의 기법이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차트 움직임만 보고 눈치껏 감으로 진입해서 거래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자, 어떨 땐 또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손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기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면 버텨야 할 때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동매매에 쉽게 빠지고 조금만 반대로 가도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제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거래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나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원칙 없는 거래는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매일 흔들립니다. 이렇게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밑으로 뺐다가 올리는 거,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리는 거, 자, 이런 거 반복합니다. V자라고 하죠. 자, 내가 진입 원칙이 없다면 이런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들 속수무책으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지하려면 손절 원칙도 있어야 되고 진입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익 실현에 대한 원칙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방식 중 하나인 손익비를 1.5대 1로 설정하는 것이고, 또는 특정 패턴에서 이제 목표가가 보일 경우, 자, 그 목표가까지 보유하는 식의 기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든 기준이 명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에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봅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과 이제 캔들과의 입격,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을 이제 보는데, 예를 들어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볼 때 캔들과 이평선 간의 간격이 이제 너무 크면은 그건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캔들과 이평선 간의 간격이 매우 크면 이렇게 캔들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일 이평선이 여기 있는데, 자 보셨듯이 캔들이 여기 있죠. 자 이러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히려 반대로 이제 매도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 매수를 하고 있었으면 이익 실현을 노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격을 활용한 판단입니다. 자 보통 이격이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또 옆으로 흘렀다가 다시 21 이평선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 더 이상 가격이 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눌림목이 발생해서 가는 경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맞닿으려고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이제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이럴 때 이제 반대 매매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건 이동평균선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0일 이평선 보면 확연하죠. 여기는 옆으로 누워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구간에서는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방향이 이제 확실히 나오는 시점, 예를 들어서 상승 쪽으로 좀 기울어진 구간, 그 방향 쪽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추세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21 이평선 방향이 이제 위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캔들이 내려왔다가 여러분들 그 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캔들이 내려왔다가 그 선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당연히 받고 양봉이 나오고 다시 5일 이평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또다시 진입을 하는, 자 그 방식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눌림목 타점 매매를 잡는 방식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격을 보고 청산 타이밍을 잡고 이격이 클 때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굳이 무리해서 반대 매매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향을 보는 것인데, 이동평균선으로 거래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추세 매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타점에 대한 거였고요. 자 지지와 저항을 보는데, 예를 들어 상승 흐름이 잡힌 상황이었다면 이동평균선까지 늘렸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5일 이평선을 뚫는다. 자 그럴 경우 살짝 눌릴 때 진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타점 잡기도 굉장히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몰빵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몰빵 거래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제 증거금을 다 끌어다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잘 되면 수익률이 크게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몰빵으로 진입하면 일단 여러분들 이 모든 자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됩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놀라서 금방 이익 실현을 하게 되고,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 반대로 손실이 나면 여러분들 전 재산 잃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게 돼요. 자 수익은 빨리 확정 짓고 손실은 오히려 버티면서 계속해서 뇌동매매에 빠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몰빵으로 진입을 해도 의외로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물리기라도 한다면 계좌가 깡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빵 거래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 높이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증거금을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복리로 증거금이 늘어날수록 계약수를 올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이제 1비트로 시작을 했다 칩시다. 1비트로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 눌림목 시점에서 들어갔겠죠. 1비트로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닿을 때 이 이격이 클 때 익절을 하고 다시 눌림목이 올 때 매수를 하겠죠. 이때 1.5비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의 수익이 이제 손절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좀 잘 버텼다면 그때는 이제 뭐 2비트 내지 3비트 이렇게 올리고요. 자 또 일주일간 잘했다면 그때는 또 5비트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 구조로 올라가면 비트가 점점 커지지만
내 증거금도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1시간 봉인데 여러분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목 매매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실제로 이제 이 복리 전략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50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복리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쁜 매매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고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